네, 안녕하세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생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좀 이 교육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좀 그것보다는 그 대학에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2024년 12월 3일에 그 계엄 포고령 나왔을 때 그 이전의 계엄들과 좀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학에 휴교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정치적인 분노가 터져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계엄을 전후로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노민영 씨의 제안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시국선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총학생회들에서도 이제 시국선언들을 많이 하고 총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침묵을 깨는 것,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에 사회가 응답하는 걸 지켜보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보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나도 그 사회 속의 주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가장 훌륭한 공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좀 이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할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가장 잘 알려면, 저는 그 청년들, 그럼 내가 지금 직접 나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좀 제가 학교에서 마주했던 청년들은 좀 아까 발표에서도 광장 밖의 청년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한 회의나 무감심, 오해, 부담, 무기력한 그런 청년 집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학교에서 이 시국선언을 외대에서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모으러 이제 학교를 계속 돌아다니는 것들을 후배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럴 때 종종 몇몇 학생분들은 이제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서 참여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너무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내 이름 거는 건 좀 그렇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거 너무 정치적인데 왜 학교에서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강의실에서 저희를 내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 정치에 대한 말을 했을 때 좀 어떤 반응들을 받아왔을까, 이 청년들이 과연 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정치무균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한편 교육적으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극우적인 세계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의 20대 어떤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극우적인 생각들을 좀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고 있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 지금 10대 학생들이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뭔가 극우적인 농담을 그냥 장난 삼아서 하다가 또 대학에 왔을 때 그때의 그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학교에서 선생님도 학생도 뭔가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쟁이나 토론을 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인 척 하면서 또 이제 휴대폰이나 온라인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익숙하게 듣는 것들을 생각하면, 좀 이런 분위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 대학에 왔을 때는 또 그런 어떤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육에서부터 잘 해야 되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뭔가 나의 요구를 나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 나의 요구들을 같이 목소리를 내보고, 그 목소리에 사회가 어떻게 화답하는지 들어보고, 거절당했으면 왜 거절당했는지, 승낙되었으면 왜 승낙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같이 거쳐보는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사회적인 응답을 대부분 많이 못 경험하고 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어떤 제도나 공적인 결정들은 나랑은 관계없이 결정되는 거야. 그것은 좀 고정불변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광장에서 요구를 하지? 이런 뭔가 이해가 다른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이렇게 이 결정된 사회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노력하지 않고 저기서 저렇게 같이 떼지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입장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뭔가 어떤 그
극우적인 생각들로 나아가게끔 되는 생각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험은 사회에 참여하는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그냥 1대1 관계에서 들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요구들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의 경로까지 같이 얘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한편 그럼 그것이 대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대학에서의 많은 결정 사항들은 학생들을 배제한 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좀 청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 의사 결정을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값들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준 뒤에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우리 사회는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견을 냈을 때 그냥 청년들이 모르는 소리 한다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나서의 피드백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는 귀가 없이 목소리만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앞서서 얘기해 주신 분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좀 이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그럼 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들어서 수행을 할 것인가, 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이 촛불혁명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다, 뭔가 이런 비판들을 받으면서 또 사회 분위기가 윤석열 지지하는 쪽으로 확 쏠렸었는데, 이재명 정부마저 실패하고 나면 민주 진보 쪽으로 이 사회 분위기가 올까, 전혀 반대쪽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광장의 요구를 정치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을 삶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우리 일상에서부터 나보다 더 약자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것들을 작은 사회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사회로 올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